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월말 교회 패션 프리스트 김홍기 패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원기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주 하나님의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이너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사실은 와신 상담하고 왔어요. 와신 상담이요? 지난달에 버버리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타자를 읽기 위한 1회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것 같아서 원래는 우리 김충수 님이 좋아하는 폴 스미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보신각 타종 들어가는데 영국의 펑크 패션의 데모이신 비비엔 웨스트우드가 타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분에 대한 오마주 방송을 그래도 한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헌정 방송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비비엔 웨스트우드 진짜 독특한 사람이죠. 이 옷을 사회 입어본 적은 없는데 입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데 항상 부러웠어요. 우리한테는 저런 디자이너가 없을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디자이너는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인식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패션이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정체성의 정치학이죠. 그렇죠. 예. 패션이라는 게 정체성의 예술인데 예. 내 생각이 곧 나인데 맞습니다. 자기 정치 사회적 입장을 드러내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디자이너는 그 입장을 패션으로 드러내는 건데 그런 사람이 왜 우리는 없나. 시발. 맞죠. 너무 총수께서 잘 정리를 했어요. 거의 요약 왕인데 오늘 보니까. 근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분의 전시들은 해외에서 하는 것도 다 봤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턴에서 2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앵글로매니아. 영국에 미친 사람들이죠. 영국 풍에 미친 사람들에 대한 전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빅토리아 앨버트에서 비비언 웨스트우드의 40주년 인생을 돌아보는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패션 50주년 그리고 메트로폴리턴에서 또 2번째로 카오스에서 꾸띠르라는 전시인데 이게 뭐냐면 펑크 패션이죠. 비비언 웨스트우드가 정신의 자양분이 됐던 그 펑크가 시대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들이받고 저항하던 시각적인 코드들이 쿠티르 디자이너들이 요소를 빼가지고 자기 패션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요걸 풀어냈던 전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카오스 꾸띠르, 그러니까 카오스에서 꾸띠르라는 그 뉴욕 전시를 할 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오프닝 파티에서 쫓겨납니다. 누가요? 비비엔 웨스트우드가요. 자기를 다룬 전시인데? 그거 놀랍지. 그게 물론 그 전시는 비비언 웨스트우드만 다룬 건 아니지만 비비언 웨스트우드가 비중이 25%가 넘었습니다. 각 섹션별로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한 벌에 옷을 입고 가요. 이브닝 드레스에 그 당시에 총수님은 저보다 이쪽 분야를 더 잘 아시니까 줄리언 아산지라고 아시죠? 위키릭스. 네. 미국 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아랍 침공 정보 이거를 유출했었던 남자 일병이 있었을 거예요. 예. 브래들리 매닝. 맞아요. 35년인가 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양반 석방운동했지. 그렇죠. 비비언 웨스트우드가 여기에 미친 듯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브닝 드레스에 A4 크기로 사진을 찍어가고 이 소매 슬리브에다가 진실을 밝혀라 트루스를 딱 써가지고 입고 간 거예요. 그 전시의 스폰서가 콘데나스트라고 하는 보그라고 하는 패션지를 가지고 있는 언론 그룹이에요. 인터뷰를 하려고 딱 들이대는데 옷이 그러니까 잠깐 꺼주실게요 그러고 삭제됐어요. 인터뷰도 안 하고 거의 울면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보면서. 비비언 웨스트우드답다. 그쵸. 우리나라는 이런 디자이너가 왜 없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어요. 그건 그래. 이 사람만큼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명징하게 싸운 사람이 없어요. 아예 컬렉션 이름이 자유론, 언론 자유의 고전적인
사유를 담은 존 밀턴의 책부터 시작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아예 제목으로 해서 내놨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군주제적 단점 요런 것들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때로는 비판도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 그 사람의 시그너처가 만들어지는 그 오랜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브래들리 에드워드 매닝이거든요. 매닝 맞아요. 첼시로 바꿨나 막 남자였는데 네. 성전환 개명 먼저 했어요. 첼시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매닝 맞아요. 매닝으로 네. 바꾸고 성전환 수도 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라크전 때 아파치 헬기가 네, 맞아요. 무고한 민간인들 5인 사격으로 학살했다. 이거를 영상을 폭로했죠. 영상을 폭로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반역죄로 35년 받았는데 오바마 퇴임 직전에 서명을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반역죄인데 네. 영국의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반역자를 풀어라라고 하니까 당시 미국 언론이 그걸 담아내질 못하는 거지. 미국 언론도 후진 거지. 그러니까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은폐하려는 어떤 석성 이 이런 양반이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겸손은 힘들다 후원했을 텐데. 당연하죠.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 당연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 예, 독립 언론들 맞아요. 많이 독립 언론 후원 많이 후원했죠. 했어요. 예. 데이지드라는 매거진에도 했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김총수님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이끌던 펑크 그 무브먼트가 떡상하게 되는 계기 있잖아요. 지금 겸손은 힘들다 뜨는 요 과정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5일 만에 100만 했죠. 예. 여기도 재밌는 게 원래 펑크라고 하는 거는 섹스 피스톨스라고 하는 밴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비비언 웨스트의 남자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맥라클랜이 거기 어. 매니저였고 어. 걔네 옷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 펑크 운동이 일원인데 공동의 창시자고 얘네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 예. God Save the Queen이었잖아요. 신이시여 우리 영국의 여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원래 그게 영국 국가잖아요. 네. 앤썸인데 가사를 패러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신이시여 우리의 여왕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거지 같은 파시스트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바보 천치로 만든 우리의 여왕에게 수소폭탄을 이래 버렸으니 세상에 앨범을 발시한 날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실버 주빌리 왕이 등극 25주년 기념일이었단 말입니다. 방송에서 절대 안 틀죠. 공중파에서 외면, 라디오에서 외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15만 장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펑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파괴력이 확인됐구나. 70년도예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소문만으로 계속 됐다는 건데. 판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팔 막 이렇게 되면서 저 펑크라고 하는 것이 저 주류 사회에 균열을 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던 거죠. 멋있어. 억압하는 구조를 폭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 지지한다. 이게 펑크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겸손도 펑크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뭐 겸손이지 나띵?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펑크의 정신이다. 이 사람 평생이 신조예요. 영국이 보면 참 묘한 네. 게 여전히 신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계급 사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영국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내면화했죠. 신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급에 질식한 사람들이 반항에 표현 멋있다. 질식한. 촉! 멋있는데? 네. 그 질식한 서민 문화로서 펑크나 반항의 문화가 있어, 영국에 보면. 맞아요. 신문제 사회니까 오히려 이 저항의 문화가 막 터져나와. 맞죠. 그 중에 하나가 펑크죠. 이걸 우리가 흔히 하위 문화, 저항 문화 그래서 카운터 컬처라고도 하고 서브컬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한번 작정을 하고 이런 하위 문화의 역사, 계보학을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딥하네. 예, 굉장히 뎁스가 있는 강의가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청수님이 얘기를 잘한 게
자, 우리 영국을 한번 정치 체제를 생각을 해보고, 자, 마중물처럼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영국의 라는 형용사를 하면 어떤 영어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영국이요? 네. 영국의. 그냥 제가 대신할게요. 자, 우리는 일단 영국에 그러면 우리 뭐 배워요? 잉글리시 배워요. 잉글리시입니다. 그런데 영어 좀 하신다는 분들은 또 하나의 단어랍니다. 브리티시라는 단어를 알죠. 제가 또 영국문화원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어가지고 학창시절 때 딱딱한 영국식 발음 있잖아요. I'm not. I understand that. 막 이러면서 막 처음에 그 억양을 듣는데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지. 포시라고. 예, 포쉬 네. 여기 귀족 빼는 영어 있지. 듯한 이런 네. 영어예요. 그렇죠. 코큰이라고도 하고.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 선생님, 뭐 아일랜드 출신 선생님들 막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차별하던데요. 차별하죠. 특히 런던 쪽에서 오신 선생님은 그 사람하고 말을 안 섞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누군가를 멸칭하듯이 아일랜드 애들이 얼마나 바본 줄 알아? 그러면서 영어 퀴즈를 내는데 이런 거예요. 아일랜드 애들이 소 젖을 짜려면 몇 명이 필요하게 그러는 거예요. How many the people will require milk cow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명이 각자 소 다리를 잡고 들었다 내렸다 하고 한 명이 젖을 짠다는 그런 식으로 아일랜드는 멍청하다라는 거를 부각하려고 뭐, 야, 그게 90년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 21세기 들어가지고 네네. 국민소득 역전돼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안 되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게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제가 왜 그러냐면 브리티시하고 잉글리시 이게 다 영국애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영국적 패션과 영국의 국민성, 어쩐 미적 특성 이거를 전제한 후에 사실은 비변 웨스트를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영국 패션이 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브리티시라고 하면 UK라고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합쳐진 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영국을 얘기할 때가 브리티시를 많이 쓴대요. 그러면 왜 잉글리시를 쓰냐? 요거는 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잉글랜드가 있지만 토착민으로 살아오면서 잉글랜드가 중심이 돼서 합병이 됐고 그래서 토착적인 영국의 어떤 특성을 얘기할 땐 잉글리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체계는 아니지만 정서나 태도, 영국을 바라보는 유럽 사람들의 어떤 마음? 이런 걸 설명할 땐 잉글리시가 더 어울린다. 그래서 패션을 얘기할 때는 잉글리시니스 요쪽에다 더 방점을 두어서 설명을 합니다. 스코틀랜드도 분리독립하려고 하고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실제. 맞아. 예. 그 스코틀랜드 독립 그것도 찬성했던 사람이 비변 웨스트잖아요. 지금도 이제 브렉시트한 이후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테틀러라고 중상류층 여성들이 보는 패션 잡지가 있어요. 저 그거 보거든요. 카페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상류층의 어떤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다루는 잡지인데 여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마가렛 대처하고 똑같이 분장을 하고 모델을 해요. 자기가? 예,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 풍성한 머릿결, 그 로열 블루, 보수당의 색깔이죠. 그 코트를 입고 모델을 합니다. 밑에 태그라인이 아트예요. 뭐라고 썼어요? You were once a punk. 너도 한때 펑크였잖니. 이거예요. 너도 젊었을 때는 그랬잖아. 근데 왜 그 모양이야? 노동자들 맨날 깔아뭉개고 이거예요죠. 근데 문제는 그게 원래는